자, 사화 붕당입니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사화라고 하고요. 훈구가 사림을 탄압했기 때문에 줄여서 사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번의 사화가 있었고 무호사화와 기묘사화가 사화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연산군 때 발생한 일이죠. 연산군 때 성종의 실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종의 가장 중요한 신하 중에 하나였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중국의 이야기를 본따서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판한 글입니다. 근데 사실 연산군도 그렇고 성종도 그렇고 세조가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면 왕이 안 됐겠죠. 이건 왕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모든 살인을 제거했던 사건이 바로 무호사화입니다. 그리고 잡자사화는 사실 연산군 생모의 죽음과 관련해서 훈구와 사림이 다 공격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화로서의 성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산군 때의 두 번의 사화는 신하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는데 반정은 신하가 왕을 바꿔버리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정이 성공하고 나면 반정 공신들에게 훈구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분명히 중종인데 신하들의 힘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중종이 다시 조광조를 들어와서 사림을 통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광조는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혈량과, 향약, 소학, 경연, 소격서 폐지같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거짓된 공을 삭제하는 문제가 있었죠. 사실 반정이 아니었다면 중종은 왕이 안 됐겠죠. 그런데 반정의 공신들이 다소 자신의 공적을 위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다 삭제해버린다? 이건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종 때 다시 또 조광조를 비롯한 모든 사림이 제거되는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도 왕실의 외척 간의 다툼에 훈구와 사림이 끼어있기 때문에 다소 중요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서원과 향행을 통해 기반을 닦습니다. 오히려 훈구 세력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부터는 사림이 중앙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붕당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사림이 먼저 기성사림인 서인과 신진사림인 동인으로 선조 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는 바로 명종 을사사화의 외척 정치의 잔재 청산과 그리고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